네, 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의 제임스입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소개 영상에서 앞으로 취업에 대한 컨텐츠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첫 영상으로는 취업 준비물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취업 준비물은 총 5가지입니다. 먼저 할 수 있다는 이런 굳은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취업 시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려면 자기소개서 작성 및 인적성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말 최대한 많이 지원하세요. 많이 지원해야지 제가 맞는 회사도 찾을 수 있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런 면접 기회를 주게 되면은 취업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로는 현직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직자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고 그 누구보다 취업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취업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시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충실히 임했다면은 충분히 많은 것이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이 충분히 많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추후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임했다 정도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끌어내지 못한 것이 내 스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좀 착각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취업 시장에서 정말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취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일찍 준비한 친구들은 2학년, 3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했어요. 저 또한 3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했고, 또 4학년 2학기 때 취업을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도 인적성 공부를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좀 죽어라 취업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적당히 노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놀고 혼자서 어디 산책을 가거나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시간을 갖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취업에 열중하다 보면은 제가 보지 못한 것들, 그리고 만약에 원서를 쓰더라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이런 놀 때나 혼자 산책을 할 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노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바탕으로 이제 스펙을 끌어올리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적당히 놀게 되면은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은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자, 취업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계획은 필요합니다. 취업 일정 같은 경우에는 서류,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인적성, 면접에 대해서도 1차, 2차, 그리고 최종 발표가 나게 되죠. 그래서 며칠 뒤, 몇 달 뒤에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취업 일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음에 하반기를 예를 들게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밀릴 수도 있지만 취업 일정에서 코로나에서 서류를 일단 9월에 받게 되고 인적성을 10월에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면접을 보게 되고 12월에 최종 합격을 해서 1월부터 들어가는 것이 하반기의 전체적인 룰이에요. 근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취업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인적성, 서류 공부를 해야 될지 충분히 계획을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꼭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소개서를 약 4시간 정도 공부하고 인적성을 4시간 정도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자기소개서 쓰는 게 어려울 뿐더러 자기 경험 정리하는 것도 정말 많은 시간이 들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4시간 쓰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앞서 9월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회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마스터 자소서라고 하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소팅할 수 있는 마스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합격률이 있는 분들은 인적성, 시간 비율을 올리고 이 전공 면접도 많기 때문에 이 전공 실력을 높이는 것 또한 회사의 이 합격률을 좀 좌지우지하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자기소개서 및 인적성 공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솔직히 처음에 한 사람들은 막막합니다. 그래서 경험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처음 정리를 할 때는 이 SK 자기소개서를 보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SK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리뷰하겠지만 좀 되게 자세하게 적으라고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나 뭐 이노베이션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막 되게 주석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석들을 다 한번 충족시키면서 작성하다 보면은 본인의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보다 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력서 쓰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경험, 자격증, 동아리 활동 등을 이력서에 쓰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뭐 그냥 어떤 교육을 들었음이라고만 적어요. 근데 그 교육을 들으면서 어떤 실습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실습들에 대한 프로젝트 내용도 충분히 적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면접관님들은 면접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현업에서 일하시고 오셔가지고 시간이 바빠가지고 자기소개서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이력서를 통해서 네가 뭐 여태까지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적성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기사부터 스타트하고 이제 한 권의 책을 저는 일주일 안에 풀고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책을 풀면서 답지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 것으로 만드는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출판사의 책도 풀어보고 같은 책을 여러 번 보면서 내 것으로 계속 만들어냈어요. G스탑부터 시작해서 저는 뭐 SKCT, 롯데 그리고 LG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풀어봤고요. 다 한 3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풀고 나서 인적성 합격률은 거의 다 합격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동료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도 말하는데 최대한 많이 지원하세요입니다. 사실 지원하지 않으면은 그 회사는 탈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하고 탈락하더라도 그만에 얻은 것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어떻게 알아보냐에서는 독지사를 저는 주로 알아봐요. 이제 수많은 사이트가 있지만 독지사에 이 공채 속보가 있어요. 거기를 저는 알림 설정으로 해놓고 팝업이 뜨게 핸드폰으로 해놓으면서 실시간으로 봤어요. 그리고 사람인도 수시로 보면서 내한테 맞는 공고가 있는지 확인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자기소개서는 이제 자소설닷컴에 저장했어요. 이거는 또 폰으로도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애용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소설닷컴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이 화면이에요. 자소설닷컴은 자소설닷컴에서 이 자기소개서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게 해서 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력서를 가져오면은 여기다 이력서 항목을 뭐 지원 동기 해서 뭐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소제목 달고 저는 지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자기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고, 독지사에서는 이제 이 공채 속보 이것을 보면서 전 하나씩 이 회사가 무엇인지 잘 눌렀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정말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은 회사를 이제 지원해라 제발. 그래서 많이 지원하다 보면은 다양한 항목의 자기소개서를 만나게 되고, 이는 면접에 대한 답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면접을 가게 되면은 이 기업의 면접 대비도
가능해요. 허구한 날 스터디로 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면접을 보면서 실전으로 와닿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기 위한 팁이에요. 이 스펙에 대해서 뭐 자격증 번호가 있을 거고요.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적을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런 자소서닷컴 쪽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뭐 여기를 스펙으로 바꾼 다음에 스펙에 대해서 쓰면은, 그리고 저장하기 하면은 충분히 이제 본인의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보다 이런 회사를 지원하는데 정말 빨라요. 그 다음에는 진짜 이거는 저만의 팁인데요. 현직자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과사 그리고 취업센터를 적극 이용해가지고 먼저 친해지세요. 뭐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취업에 뭐 어떤 이번에 뭐 있어요? 뭐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현직자들의 연락처를 물어봐요. 아, 저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기업인 뭐 SK 하이닉스를 가고 싶어요. SK 하이닉스 가신 분 혹시 저희 과에서 있어요? 뭐를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퉁명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은 아, 저희가 정말 가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그분한테 이메일을 요청해가지고 제 연락처를 좀 받게 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끄럽지만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은 걸 물어봐도 돼요. 정말 많은 걸 물어봐도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은근 안 귀찮아요. 그래서 내 후배가 들어오고 싶다는데 뭐 그럴까요? 그리고 현직자에게 물어볼 만한 것은 그분들의 스펙, 그리고 얼마나 많은 취업 시간을 들였는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게 되면은 그분들은 충분히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첫 번째 PPT에서 했듯이 할 수 있다는 굳은 마인드,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및 인적성 공부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 현직자를 활용하면은 이런 취업 하는데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5가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떤 회사 기업이 공고가 떴다 하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